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 써도 되나요? 이런 내용 쓸 수 있나요?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자소서 작성 팁을 알려드릴 건데, 정말 쓰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저질렀던 실수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의외로 이런 건 써도 되는데 괜히 겁먹어서 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자소서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다. 여러분 자소서 혼자 쓰시기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오답 자소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과학고들이 공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소서 작성 유의사항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각 학교 자소서 양식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조차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자소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당 내용 공식적인 기재 금지사항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드, 교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적으면 안 되고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영재 글자 들어가면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교과 성적, 수학 등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성적이나 점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를 들면 직업이나 직장명, 직위, 소득 수준 또는 고비용 취미활동, 골프나 승마 같은 거,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는 모든 및 프로젝트 활동, 사설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모두 기록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도 막상 작성할 때에는 좀 헷갈리시거나 또 착오가 있어서 잘못 적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선배들이 자소서 작성하면서 흔하게 저질렀던 실수들 제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이나 친구 이름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소서에 자기 이름을 적는 학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또는 어떤 선생님 성함을 적으면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선생님 성함 적는 경우도 있고, 또 인성 영역 적을 때 친구 이름 직접 거론하는 그런 실수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걸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다시 보면요, 이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므로 지원자 기재사항 이외에는 본인의 성명이나 출신 중학교 명칭 등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강조되지 않고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적 변화 사항을 적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서 유의사항에서 점수나 성적을 적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냥 성적이 좀 올랐다라든지 성적이 향상됐다, 실력이 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90점에서 100점 맞았다 이런 건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표현도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적에 진짜 큰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학생부 상에 나타나겠죠. 학생부 내용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자소서에 지면 낭비해가면서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2번째는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기본적인 전형 취지가 몇 점의 점수 변화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겠다, 전반적인 수학과학 역량을 보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 벗어나는, 또 전형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 향상을 좀 드러내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례로서 성적이 아닌 사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공부 방식이나 독서 수준 또는 탐구 경험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의 실력 향상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유의하셔야 될 게 교회 활동 명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자소서 유의사항에서 보셨던 영재교육원이나 또는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그 활동 내용을 자소서에서 100% 다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교내 수상실적이나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는 일부 과학고 같은 경우에 학생이 제출하는 학생부에 관련
이런 내용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에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조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괜한 시비거리를 불러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명칭들은 꼭 배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네 번째 항목인데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면,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면 자소서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용어들은 그냥 평범한 용어들인데 쓰지 말아야 할 용어들은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남발된 자소서치고 실질적인 자소서 내용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면담이나 면접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이 학생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는 창의적인 역량을 길렀다, 또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해봤다, 깊이 있게 탐구했다, 또는 저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뭐 해결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다양하게 했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은 돼야겠죠. 면담이나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두 가지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한 표현이 되는 거죠. 창의적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실제 내용을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엔 너무 시시한 거야. 자소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뒤에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자신의 창의성을 잘 표현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 창의라는 말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건만 표현하면 읽는 사람이 와, 이 학생은 정말 창의적이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창의성을 어필할 때에만 그 지원자의 진짜 창의력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 깊이라는 게 선생님들 보기에는 턱없이 얕다. 그럼 오히려 실망하시게 되는 거죠. 이 자소서나 면접 전형에서는 이 선생님들과의 심리 싸움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보고 기대 별로 안 했던 학생이 오히려 면접 면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든지, 자소서 내용은 굉장히 담백했는데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많았던 학생, 이런 학생이 자소서 내용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별게 없는 학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뭐 자소서를 우리가 일부러 너무 허접하게 써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질문거리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어떻게 변별력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소서에 써도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실제로 적지 못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여기 영재교육원이나 어떤 대회에 참여했을 당시의 활동, 또는 그때 했던 탐구나 공부들, 이런 내용들 아까 보신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의 배제 내용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된 모든 공부 내용, 탐구 활동을 다 자소서에서 배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재교육원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산출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수학과학 공부로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은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재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은 빼고 거기서 이루어졌던 수학과학 내용에 집중해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겠죠. 대회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림피아드나 KMO 같은 외부 대회 또는 교내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회에서 무슨 상을 탔다, 이런 건 쓰시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학 공부라든지 탐구를 해야 하고, 그 탐구 과정은 또 공부 과정, 문제풀이 과정은 자소서 소재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내가 선행학습한 공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적어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 공부하고 과학 뭐 물리원, 화학원, 물리2, 화학2 이런 거 공부하신 내용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단순히 내가 선행을 어디까지 했다, 이런 걸 적으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 좋아하는 영역,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는 내가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고등학교 책도 보고 뭐 때로는 뭐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볼 수도 있고 논문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공부 영역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제한 범위는 없는 겁니다. 내가 탐구했던 내용이 중학교 과정을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당연히 수학과 공부 내용 쓰다 보면 일부는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 그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단순히 진도 한두 번 뺀 거를 자소서에 적는 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면담 과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써도 되는데 좀 망설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컴퓨터 관련된 거, 특히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는 전자기기에 관심 많은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 공부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적어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걸 써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나 각종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수학과학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적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활동은 사실 수학과학하고 연관성 없기가 더 힘듭니다. 하다못해 종이접기나 레고 같은 활동들도 기존의 수학과학과 연관지어서 자소서 소재로 썼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정말 단순히 취미로만 했던 활동도 이제 입시 닥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과학 내용들과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충분히 자소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의 내용이 없으면 자소서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책이 학생부 독서 목록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와 자소서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서류인데요. 학생부 내용과 자소서 내용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부와 자소서가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굳이 학생부 보면 다 확인되는 내용을 그대로 자소서에 조금 풀어서 설명해 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자소서는 지면 낭비죠. 그래서 학생부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과 또 학생부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기 특성을 꼭 드러내는데 중요했던 활동들 내용들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균형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학고 자소서 작성 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합격자 자소서 사례라든지 수학, 과학 어떤 소재들 쓰는 게 좋을지 이런 자소서 작성 일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올렸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과학고 자기소개서 특강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확인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 참조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궁금증들은 어떤 영상에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해서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입시 중에서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 입시는 바로 과학고 입시다. 그리고 과학고 자소서는 영재학교 자소서보다는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엄격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재학교 자소서 조금 변형하거나 바꿔서 쓰시는 분들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